조수호입니다. 현재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아이들 상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으로 해본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책도 써보고 또 교사도 하고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자학관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 팔자, 아이들 상담하다가 내 팔자가 바뀐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그 마포에 있는 굴라방다리 밑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직업학교, 과가 한 14개 정도 돼요. 미용, 노래, 뭐 커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그 학교에? 이제 보통 뭐 문제 아들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27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엎어져 잘 수 있는 능력 가진 아이들만 오는 학교예요. 4시간도 떨어져. 어떻게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오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합격의 조건은 또 쉬는 시간에 계속 놀 줄 알아야 돼.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깨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는 학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감으로 발령 받으면 처음에 이제 교문지도 하잖아요. 네네. 교문에 딱 섰는데 일단 손에 책가방 넣는 놈들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손에 책가방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머리 다 달라, 교복 다 달라. 결정적으로 눈꼬리가 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810명이 와 들어오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나서 교무실에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뭐 방법이 어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애들이 막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 뭔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1층에 노래방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피아노 한 대하고 퍼펙트하게 노래방 기계에서 방음 장치 끝내주게 해서 이제 노래방을 만들었는데, 가진 거기 온 애들 뭐만 해야 되겠어요? 노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나. 그리고 요리 좋아하는 애들 한 달 내내 무 씁니다. 한석봉 되거든요. 막 무만 쓰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애들 만화 얘기야. 정말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영어책을 보고 수학책을 뺏어요. 이 새끼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본다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변화하는 게 보여요. 아이들이 변하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집에 가서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친구 얘기야. 학교에 또라이 같은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고, 약간 마시간 교장이 막 그걸 너무 재밌게 학부모총회 때 오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이. 이게 맥히는구나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잡으면 도망가고 하던 놈들이 이놈들이 그냥 이렇게 뭐면 이렇게 만연해 이렇게 짝다리 짚잖아 되게 막 이렇게 하던 애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는 제 팔자를 바꾸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딴 때는 욕심도 많고 이렇게 약간 권위 같은 게 있고, 근데 애들 봤을 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그걸 내가 안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순수하고 언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그때 느낀 거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네.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나도 모르게 깨달은 거야. 내가 애들 앞에 섰을 때 가장 순수한, 우리가 흥부 놀부 얘기, 흥부가 제비 딸이 부를 때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내가 대하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놀부가 막 억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엔 못 느꼈지만 나중에 내가 그때 가장 그래도 순수하구나, 그런 걸 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애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들 뭘로 뽑을 것 같아요? 선발을? 성적으로 뽑아요. 근데 뽑을 수가 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8등 9등급이니까. 봉사활동하고 출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소리만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놈도 학교에 뭐 번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 그런 얘기를 막 아이들한테,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입관이 편견이 딱 있잖아. 근데 어느 날 문득 나한테 진짜 팔자를 바꾸는 질문이 딱 떠올라요. 애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 그잖아요, 그죠? 평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나한테 굉장히 그게 다가온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 그런 질문이 진짜 나한테 굉장히 크게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 내가 한번 그걸 알아보자. 아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교생을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교생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교생이 몇 명이? 810명. 810명을 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상담법이 다 꽝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유흥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사 공부까지 했으니까 유흥 책을 딱 보면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 세 장만 보면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너무 훌륭하잖아. 수면제로 최고야. 그죠? 이게 애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상담법이 그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관념적인 거 있죠. 책에서 배운 게 단 줄 알고 그 이해한 게 단 줄 알고 그냥 살았을 거야. 근데 애들하고는 한 발짝도 못 따라갔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 융통성인데 제가 하는 모험놀이가 나를 그러니까 운인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뭐 애들하고 재밌게 하는 놀이 상담이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게 그거를 만들어주더라고. 그러면서 1명 왔을 때, 3명 왔을 때, 10명 왔을 때, 100명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상담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현장에서 애들 만났을 때마다 아이디가 팍팍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데 10명 넘어가고 50명 넘어가고 100명 딱 넘어가면서 공부 포기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과목으로는 수학이야. 수학 X가 그 X냐고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 요거 X 있죠, 그죠?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과목 그리고 본인도 학원 다니니까 마치 아는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점점 학원도 재미없어지고 학교도 재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 공부 포기한 이유는 거의 10명에서 6명 이상이 엄마 아빠 사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진짜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싸우다가도 애들 오면 웃고 손잡고 나가면 싸워라. 그 진짜 그 결혼할 때 그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게 불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우주 갔었던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주 갖고 정말 모든 거에 다 내 똥 나도 똥 찍어 먹고 한 발 뛰면 막 너무 좋다고 그러던 부모님이 어느 날 나한테 뭐라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새 빨라가지고 3학년 되면 누구 찾아가고 우주 같은 존재가 누구로 나와? 친구로 나와. 그러니까 친구가 무서운 거야. 그 친구도 근데 상황이 똑같아.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가는 게 어디로 가냐? PC방으로 가더라. PC방. 한결같이 PC방으로 가는 걸 알고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애들이 게임을 해서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할 거야? 반대였던 거야. 가정사정,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성적 문제 이런 문제로 공부가 포기가 되고 게임이 위로를 해준 거야 애들한테. 엄청난 위로. 그렇지 않았으면 딴 데가 더 나쁜. 근데 그 PC방 그냥 앉아서 그것만 한 거잖아.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중독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그걸 뭐라고 보냐? 몰입으로 보고. 다른 방. 그렇죠. 나는 왜 그러냐면 사정을 다 하니까 다른 시각으로 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외부에서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몇 번을 학교 앞에 왔다가 미안해서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자기 손자가 고3인데 이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막 그 키보드 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2 때까지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다가 막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엄마를 막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역으로 이 착했던 손자가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야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 착하고 그랬던 애들이 너무 그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게임에 세면은 거의 5년을 그 PC방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다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 지금 벌써 10몇 년. 야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늘하고 직통전화 가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다 그 아이들을 위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중독 작가라고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학교 e스포츠과를 만드는데 이제 그 아이들
뽑으면 어디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PC방 학교 만들고 진짜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사방팔방에 텔레비를 설치해놓고 바둑 두면 바둑 복귀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게임하면 게임이 복귀 가능할 정도로 시설을 만들었고 선도 진짜 좋은 선을 깔았어. 총 쏘면 진짜 총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거울 있어가지고 방송 시설을 다 되게끔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애들 뽑을 때도 그 게임에서 뽑았어요. 너하고 싸워서 지는 놈은 떨어지고 이기는 100%. 주변에서 진짜 지랄 엄청 했어 나한테. 공정성, 투명성. 근데 내가 상담에서 직접 체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서 제가 교직생활 지금 37년 됐거든요. 딱 뽑아서 애들 교실에 넣잖아.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은 애들은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관념이야. 거기서는 다른 거 안 가르쳐. 오직 게임만 하자. 그것도 처음에는 자게 해야 돼. 오전에 오면 왜 자게 해야 되겠어요? 뒤에 나게 아니지. 밤새 게임하잖아 집에서. 밤새 게임하는 놈을 또 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걔가 자게 졸겠어요? 수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니까. 1교시 자게 하면 애들이 건강해가지고 하루 종일 건강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기맥힌 일이 벌어지는 게 아침에 자게 하잖아요. 그럼 학교 시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설 좋죠. PC방도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가 더 좋았거든요. 인간은 집에서도 밤새하고 학교에서도 밤새 못해. 학교에서도 못해. 그러면 학교가 좋으면 집에 석가 안 할까? 학교 집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게 돼요 집에.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애들이?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해. 뽀얀하게 피기 시작해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때 810명의 과가 14개 있었는데 다른 데는 뭐 지각생도 있고 이건 지각생이 없어요. 애들이 문 열면 들어와요. 화장실 갈 것 같아요 걔들? 화장실도 안 가요. 가더라도 뛰어갔다 와. 1초 1분이 아까운 거.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운명이라는 게 운이 좋아지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따라오는 게 그 당시에 그 게임한 거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업자분이 와서 본인이 휠이 땡긴 거야. 거의 직원처럼 해줬어요.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 까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운 좋게 그 담당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뭐 게임에 대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 게임에 그 당시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여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 그 여선생님도 다 휠이 서로 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는 아이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오히려 프로게임. 애들 꿈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프로를 원한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학교가 공립학교거든요. 공립학교 발령을 내야 돼. 선생님 누가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선생님은 또 아니에요. 게임을 몰라. 게임 알아서 임용고사 붙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모험놀이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매주 그 모임 그룹이 있었어요. 그걸 개발하는 팀이 있었어. 어느 날 그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그걸 하는데 딱 옆에 보니까 총무가 있는 거야. 근데 총무가 그 남자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 야, 네가 와라. 이런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자기 게임에 게임자도 걱정하지 말고 와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근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네 제일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임용고시 동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 발령을 냈어요. 나만 보면 좋아서 막 이렇게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맨날 자습이잖아. 아 알아서 다 하니까. 선생님도 좋고 칠판에다 대전표 하나만 그려. 오늘 너 싸고 너. 그럼 땡이야. 그럼 선생님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안근대로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고민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뭔가 가르쳐야 되잖아. 지금은 가르치는 거 게임만 하니까.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우리가 프로게이머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구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로구단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강사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강사분 모셨을 때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 강사분이 이제 프로 감독하면 나이 많이 먹은 줄 알잖아요. 근데 젊어. 왜냐면 이제 게임하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어려. 이게 양복 입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멋을 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단상에 섰는데 저는 애들이 거의 신을 영접하는 표정. 이게 저는 그때 진짜 이거
신이구나. 신이구나. 그분이 한 말씀하면 말씀이야. 거의 말씀이야. 그리고 말이 없잖아. 고요와 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와 그 뜻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가 몰입을 하면 그 멘토나 내가 원하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저런 표정으로 배우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와, 정말 야, 저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 부처님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후광이 났잖아요, 그죠? 네. 저 후광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쏴주는 거야. 진짜 처음에 그렇게 허지부근했던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막 광채가 나는 거야. 진짜 광채가 나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저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진짜 그런 존경의 마음을 받을 때 얼굴에 힘이 생기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런 표정으로 선생님을 대할 때 선생님 매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신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을 때, 자기가 확신에 차서 그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때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세계대회가 1등을 해요. 국내 대회 다 쓸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 감독님이 왔다 가고 이제 운이 좋게 그 당시에 그 e스포츠과에 전문대가 있었어요. 전문대 프로 감독님들을 예산을 이제 어디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계속 뭐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주일에 2번씩 그분들이 와서 애들 수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를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용산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장이 있어요. 스타디움이. 거기에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 PC방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배낭에다가 자기 키보드하고 마우스 메고 정말 잠바떼기 입고 아침에 모여요. 한 1000명이 모여요. 그러고 나서 막 경기를 해서 새벽에 준프로 한 명이 탄생이 되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막 탄생했어요. 딱 준프로가 되면요 이 기부수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학교 오면 애들이 반말을 못해 걔한테. 거의 뭐 영웅 신이지 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게임 공부뿐 아니고 애들이 영어가 필요한지 본인이 느껴요. 진정한 이제 개꿈이 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개꿈이라고 한 거였잖아. 그 꿈이 진정한 꿈으로. 그 필요성을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걔들이 영어 공부를 마스터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 선호가 약간만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애들 상담하면서 내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자랑 같지만 제가 그걸로 학교에 PC방 오는데 BBC까지 촬영을 했어요. 영국에. 가디언지에도 나갔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갔어요. 전 세계 거의 20개국의 인터뷰를. 그리고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 비슷한 과하고 실험을 했는데 같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평균이 20점 차이가 나요. 얘들이 압도적이야. 딱 마음이 땡겨서 공부하니까 평균이 20점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점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를 하면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봐주느냐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편견이라 한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세상에서의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애들 다 죽이는 게 돼. 그 짧은 기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이제 다시 교육청으로 이제 자학관으로 갔다가 그 학교 교장으로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 PC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졌더라고. 때가 한 2, 3년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다시 만들자마자 그냥 한국 다 휩쓸었어요. 그게 이제 스쿨 오브 락의 영화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한테 저는 하여튼 학교 생활을 개인 사업한다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이게 상담을 내가 어떤 애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 못해요. 하루에 교장실에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매일 진짜로 매일 100명 정도가 왔거든요. 초코파이를 무한 리필했어요. 매일 초코파이 애들 오는 데를 다 줬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어느 날 오리온에서 무한으로 갔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요.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정말 운명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뒤에서 계속 따라오네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만의 PC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기만의 아프리카가 다 있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산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온다는 걸 어느 날부터 깨달아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애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다 책거리야, 책거리. 부모들이 해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팀을 만들었을 때는 올 때 따로 와요. 너 이런데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리고 그 중에 첫 해는 80%가 집에서 화분 널러 갔다 오고 화분 널러 가고 키보드 널러 가고 한번. 그런데 해마다 비율이 적더니 나중에 제가 학교 뜰 때는 다 격려받고 왔어요. 지지받고. 그리고 애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받고 싶어 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6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600등 안에 들어야 2군이라도 가고 200등 안에 들어야 이제 프로 입단 테스트를 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앞으로 또 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청으로 다시 갔거든요. 교장하다가 이제 다시 교육청으로 가서 그때 만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롤게임 학교를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대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도 만들었는데 그때는 불특정 다수가 초중고에 제가 가정통신을 보냈다니까 롤게임 학교 생겼으니까 원하는 애들 하루에 1000명이 들어왔어요. 온라인에. 지각도 없어요. 초중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도 다 똑같아. 그때 만든 게 이제 교과를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옛날에 아연에서 하던 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영어로 롤게임 용어로 영어를 만든 거예요. 롤 인문학 수학 2개만 하고 과학 2개만 하고 영어의 그 게임에 그 보게 뭐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거 안에 폭파하는 거 있죠. 이게 지구로 본 거예요. 그 지구 안에 핵 같은 거 다 설명해주고 원소 같은 거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교재를 이제 앞으로 개발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학교에 모든 게 다 재밌는 거리인 거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힘드시지 애들. 그러니까 왜 그게 힘드냐고 내가 보니까 초, 중, 고, 임용 붙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중학교에서 대학 가려면 사범대 가면 사범대에서 뽕 빠지게 임용해야 붙지. 그러면 또 꿈을 이뤘잖아. 그리고 그동안 관념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배운 거 가지고 애들한테 안 맞아.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공부를 자기 마음을 한번 어루만지는 공부를 그런 공부하면 임용 떨어지지.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의 아프리카, 자기만의 PC방을 만들면 얼마나 교육이 지금도 세계 최고잖아,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기존과 이게 합쳐졌을 때 한 학교에 몇 명의 분들만 그 학교만의 PC방을 만들었을 때 그 변화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그 진짜 이거 우리 그 지금의 그 K-팝 방탄이 전 세계 한 이게 100년, 200년 무한히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학교에 PC방 만들어 가지고 일단 내 팔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전 짜장면 먹어가면서 18년 동안 처음 행복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게 12명이 프로 선수였는데 그 중에 프로 나간 애들 운 좋으면 3명, 나머지는 못 가요. 그리고 본인이 갈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그 프로 친구들하고 경기를 해보면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걔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1년 동안 몰입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운동형 외톨이 골방에서 프로를 꿈꾸며 살았다. 혹시 왜냐면 잘하니까 동네에서 제일 잘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진짜 1년 동안 몰빵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로를 수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수정을 했죠? 본인이 했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챌린지 바이 초이스.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해서 선택을 하는 힘이 엄청. 얘는 또 다른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뭐냐? 뭐든지 시키면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뭘 해도 얘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을 게임 관련된 과를 가서 공부를 하면 얘들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기초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얘들만이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게임을, 대한민국 남자 부모님들은 다 게임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게임하는 아들 마학에서는 절대 막어서 되면 1번이고 되는 거 거의 99% 못 봤어요. 일단은 만약에 게임을 애가 많이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부모님이 먼저 게임 용어를 먼저 배우고 아유 대화하다 보면 같이,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면 학교에다 진짜 완벽한 PC방을 한번 좋은 사양을 만들어주면 본인이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면 않더라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때 프로 이렇게 연락하면, 요새는 그런 데 지원하는 데 많거든요. 그럼 프로 연결돼서 직접 테스트를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 프로나 전문가하고 자기가 대화를 나오면 그냥 취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많은 의자 앉아가지고 교과서 시키는, 그 교과서 누구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만들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히 그것만 쓰고 베끼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다 보면 정답이 아니에요. 안 그럴 수는 없어, 이게 사회. 그렇지만 다 그런 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고 가르치면서 그런 실험을, 그러니까 부모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잘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생각 어떻게 벗으니까 자꾸 아예 대화를 많이 하고 의심하지 않고 애가 있는 그대로 믿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어봐주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 많이 하고, 전 놀이를 많이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건강하게 운동하고 산책을 많이 하고 써다 보면 애 자기 생각으로 애를 강요를 않게 돼요. 그래서 애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 과거에 자기가 배우고 보았던 걸로 규정 짓지 않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재능이 100%는 아니어도 1%만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요. 사람하고 원숭이가 2% 정도가 달라요. 그 시간으로 따지면 20분 정도. 하루에 20분 정도만 대화해도 하나는 사람으로 가고 하나는 동물로 가는 거야. 근데 20분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20분만 산책해도 인간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도 해당되지만 자식하고 관계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꿈이 있는 거니까. 얼마 전에 그 하버드 자식 3명 보낸 그 부모님도 자기한테 충실해요. 대부분이고. 그리고 애한테 어떻게 하는 것보다 애가 잘하는 거를 지켜봐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애들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고 또 학교에 PC방을 만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루 종일 앉아 게임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 따가운 시선과 지겨운 잔소리, 하지만 후회 없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뒤에 있을게. 해낸다는 생각으로 꿈을 한 번 더 펼쳐봐. 안개가 거칠 거야. 바람과 얘기해봐. 모든 걸 꺼내놔봐. 원하는 게 그곳에 있어.
않아도 마음을 여는 것 해볼 만한 곳이잖아. 너라면 알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을게. 꿈꿈을 한번 가져봐. 희망 찾아 걷는 길 안개가 거칠 거야. 영혼을 만나봐. 그곳에 답이 있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